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19번 테마의 예산제도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부터 영기준 예산제도까지 이제 예산제도의 발달사이기도 하지만 종류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예산제도에 따른 장단점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특징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경에서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해경 부분에서는 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찰 분야마다 약간씩 비중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먼저 품목별 예산제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보셨을 때 장관항에 세항과 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예산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지출 품목마다 예산의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예산 부분을 즉 비용을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를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출 대상과 성질에 따라서 지출 품목이 정해지고 그 지출 품목에 따라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급될 수 있게끔 예산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제도라는 특징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이제 가장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출의 대상이나 혹은 지출의 성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즉 세출 예산을 금액별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쓰는 공무원들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 통제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억압도가 훨씬 더 강할까요? 통제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통제 기능에 포인트를 맞춰 놓은 그런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품목마다 정해놓은 돈만큼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이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예산에 관련된 장부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의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기는 게 바로 회계 장부를 잘 쓰는 겁니다. 즉 회계 기술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가장 최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 품목마다에 쓸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만 쓰면 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자체가 별표가 일단 3개짜리인데요. 이런 이제 품목에 따라 돈을 주면 그 돈 주는 범위 내에서 쓰는 이런 부분이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먼저 보시면 어차피 그 한도 내에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정해지는데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 쓰면 잘 쓴 겁니다. 오히려 어디에 썼는 간에 그 비록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책임 혹은 행정 책임을 물을 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책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잘 써서 범위 내에서 쓰게 되면 그 담당 공무원은 상당히 유리한 일단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보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자료를 이런 장부를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익집단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혹은 다른 기관들이 봤을 때에 오히려 이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유를 달거나
혹은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익 집단의 어떤 저항의 회피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장부를 자료로 제시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